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 상담의 예시를 통해서 독서 상담이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독서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신 질문, 그에 대한 상담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독서 상담을 온라인에서 한 적도 있고 또 실제로 학교 도서관에서 근무를 할 때는 부모님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도 할 만큼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그때 저에게 물었던 내용들을 재구성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엄마가 남기신 질문 그대로 담아 보았는데, 우선 독서 능력에 대한 측면들은 주로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우리 아이는 몇 살인데요, 혹은 몇 학년인데요 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정도의 나이라든가 학년이면 아마도 이만큼의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맥락에서의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이야기해 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독서 능력은 나이라든가 학력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물론 반비례하는 것도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더 높은 학교 급에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독서 능력 또한 높은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 정도의 나이와 학력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읽었어야 되는 거죠. 차근차근 읽어서 능력도 키워 나갔어야 되는 거지, 나이를 먹는 동안 독서를 하지 않았다, 또는 학력이 높아지는 동안 독서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그 능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저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다만 그래도 나이와 학년을 말씀해 주시면 대략적으로 그 나이구나, 그 학년이구나,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이 정도의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들은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 말씀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다시 여쭈어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독서 능력에 대한 차원은 아이의 나이, 학년으로 보통은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질문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였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들은 실제 학부모님께서 모 사이트에 적어주셨던 내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책을 잡고 자리에 앉으면 특별히 가리는 분야 없이 10권도 넘게 읽어냅니다. 그런데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물어보면 큰 줄거리는 알지만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거든요. 정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 글 쓰는 것을 싫어해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감상문을 쓰는데 그것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글을 남기시든 아니면 저 내용을 저한테 지금 마주 앉아서 하고 계시다 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잘 듣고 잘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왜냐하면 일단 뭘 물어보시는가에 대한 파악을 해야 알맞은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 질문 속에 이미 아이의 특성, 성향, 능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왜 질문을 잘 읽으면 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우선은 차근차근 어떤 내용을 남기셨는지, 지금 뭘 물어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반출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상은 초등 2학년 여학생입니다. 그러면 한국 나이로는 9살이 보통이겠고요. 만으로 한다면 7살, 8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은 가리는 분야 없이 일단 책을 읽으려고 하면 보통 10권 정도는 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벌써 이것만 가지고도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이구나,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또한 꽤 많은 책을 읽었겠구나
라는 부분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을 읽게 되면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겠죠. 아니, 우리 어른들도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혹은 뭐 책을 한 권 읽거나 등등 그럴 때가 있을 텐데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내용을 낱낱이 기억을 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중요했던 장면들, 인상 깊었던 장면들, 그런 것들을 한두 군데 정도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죠. 따라서 하루에 10권씩의 책을 읽는다 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자세히 기억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그 읽은 책의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제가 엄마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누구한테 들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정보들,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정독에 대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독이 필요할 때 필요한 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을 다 정독을 할 수는 없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독을 해야 될 책은 무엇인가? 교과서 정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요즘에는 교과 연계 도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즉 이 교과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정리하는데,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을 때에는 정독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보통 뭐 고전이라든가 등등 이런 작품들은 정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 중에는 정독을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읽는 발췌독이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읽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라는 맥락인데, 만약에 엄마들이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갔다. 오늘 펌도 할 거고 뭐 염색도 할 거고 뭐 등등 그러려고 왔다. 그러면 두세 시간을 쓰는 것은 기본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뭐 이를테면 머리를 말았다. 그러면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마른 채로, 그러니까 말아놓은 채로 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중화제도 뿌리고 뭐 등등 그럴 텐데, 아무튼 머리를 말고 푸는 데까지 한 뭐 2시간 정도가 걸린다. 그럴 때 보통 미용실에서 뭘 많이 건네주나요? 잡지책을 주죠. 잡지를 읽고 계세요. 그러면 덜 지루할 것입니다. 라는 맥락이겠죠? 그럼 이제 그때 받은 잡지책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실 텐데, 그때 정독을 하십니까? 정독 안 하시죠? 넘겨보시다가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한 기사다. 그러면 멈춰서 그 부분은 정독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외의 부분들은 그냥 넘겨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췌독, 즉 특정한 부분만,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사실 모든 책을 정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정한 다음에 과연 이 책은 정독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방법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많은 부모님들은 모든 책들은 다 정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정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이 학생은 그 감상을 글쓰기로 하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일주일에 2-3번 정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정도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역시 엄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싫어한다. 그래서 겨우 2번, 3번만 쓴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럼 역시 엄마의 바람은 2번, 3번이 아니라 10권을 읽었으면 10번을 써야지 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는 학부모님들 가운데 뭐 동년배, 2학년, 3학년 등등의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아이는 책을 거의 안 읽어요.
엄마가 강요를 해야 억지로 한두 권 볼까 말까 입니다. 따라서 그냥 본인이 가리는 거 없이 10권을 읽는다 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부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다가 일주일에 두세 번 감상문을 쓴다 라는 것도 상당히 훌륭하죠.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일까? 왜 괜찮냐? 라고 물어보는 걸까? 근데 이 안에는 분명히 이 아이가 이렇게 10권씩의 책을 읽는 거, 또 일주일에 두세 편의 글을 쓰는 거 라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까지는 부모님의 노력이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상담을 할 때는 일단 그런 부분들을 먼저 치아를 해드립니다. 즉, 어머니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다. 책도 읽어주시고, 빌려다가 주시고 등등, 또 엄마도 많이 읽으시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아이가 책을 좋아해서 하루에 10권씩이나 읽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참 훌륭하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아가서 하지만 모든 책은 정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저렇게 많은 책을 읽게 되면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아이가 그 안에서 어떤 느낌 등을 받았으면 한두 가지라도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라고 안심을 시켜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글을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이면 충분하다. 그러면서 우려도 전했는데요. 자칫 이와 같이 아이가 책을 너무나 많이 읽고 게다가 읽은 다음에는 글을 써야 된다는 부담감도 커진다면 결국 나중에는 좋아하던 독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강요하실 필요 없고 의심하실 필요 없고 그저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자유롭게 읽게 내버려 두시고 또한 감상문도 본인이 쓴다고 하면 그냥 두시되 그것이 아니라 엄마께서 강요를 하시는 결과라고 한다면 저 또한 양이 많은 편이니 줄여라 라는 맥락으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만 엄마들께서는 본인의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은 상당히 모자라 보이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그런 측면들을 발견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주관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 독서 능력에 대한 상담의 예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